가면서 좀 유연성 있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PTE 시험을 준비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PTE는 영어를 잘 못해도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점수와 쌓아온 영어 실력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점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전 PTE 영상 2편에서의 점수표를 다시 보자면 40점이 넘는 메인 문제가 4개, 20점에서 39점 사이의 문제가 4개, 나머지 12개 해서 총 20문제 유형이 있었잖아요. 이 중에서 노력하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RA, RS, DI, RL, ASQ, SWT, WE, RO, SST, HIW, WFD까지 해서 총 11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FIB 3가지 영역을 포함한 나머지 총 9개 문제 모두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FIB 3가지 영역을 제외하면 문제 점수 배점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의 항목이 훨씬 많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영어 시험이 PTE 시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영상에서는 노력하면 어느 정도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인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제 노하우를 이야기해볼까 하고요.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쌓여야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 항목은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해야 한다라는 말밖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마 토익이나 IELTS 또는 학교 다니실 때 영어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나머지 부분에서도 어렵지 않게 점수를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스피킹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제인 RA입니다. 우선 RA는 M유니에서 제공하는 배점 포인트를 잘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넌세이션 발음과 두 번째 플루언시 유창성이 중요합니다. M유니 AI 채점 방식에 의하면 인식할 수 있는 정확한 발음인지 적당한 빠르기인지 숨을 쉬어야 할 곳에 쉬는지 말이 끊어지지는 않는지 또 톤의 높낮이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요한 건 발음과 속도와 톤 그리고 버벅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제가 RA를 연습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첫 번째, 준비 시간이 35초 안에 한번 쭉 실전처럼 목소리 내어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실전처럼 읽어보고 실제 문제를 풀면 그 문장을 두 번째로 읽는 게 되잖아요.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그 준비 시간 35초 안에 실전처럼 목소리 내어 읽어보는 게 저에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읽어보면서 내게 좀 어려운 단어나 꼬일 것 같은 글자 수가 많은 단어들은 과감히 골라낼 수도 있고요. 한번 단어가 버벅이기 시작하면 멘탈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뒤에 남아있는 문장도 망칠 바에 그런 단어들은 그냥 과감히 패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읽기 어려운 단어나 모르는 단어는 흐리멍텅하게 읽는 것보다 그냥 안 읽고 넘기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something이라든지 썰라썰라 비슷한 단어로 고쳐 읽지 말고 그냥 넘기세요. 그리고 35초 준비 시간이 끝나고 본 문제가 시작하기 전에 숨이 모자르지 않도록 숨을 깊게 들이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RA가 시험 첫 문제라서 가뜩이나 긴장했는데 충분한 호흡까지 없으면 한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쉼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35초 연습하고 본 문제를 시작하기 3초 전에 숨을 충분히 들이마시고 막힘없이 술술 뱉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장 첫 단어는 분명하게 발음하는 게 중요하고 문장을 이어갈 때 책 읽듯이 입은 단어를 읽고 눈은 그 다음 단어에 가 있으면 좋습니다. 급급하게 읽어나가면 실수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독서를 하듯이 입은 단어를 따라가면서 읽으시되 눈은 그 다음 단어를 숙지하면 술술 읽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스피킹은 마이크에 진동을 계속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데 컴퓨터는 우리 목소리를 들을 때 뭐로 들을까요? 헤르츠. 헤르츠는 진동수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머뭇거리면 그 진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막힘없이 쭉 자연스럽게 끊김없이 계속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모르는 단어는 패스하고 자연스럽게 다음 단어를 이어 붙여서 읽고 숨을 들이마시고 뱉는 소리도 다 진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진동을 멈추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박시 역시 당신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RA는 요즘 한 줄 읽기 연습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줄 읽기는 시험 칠 때 RA 문제를 딱 받았는데 어려운 단어도 너무 많고 막 이상해요, 문장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는 전체 읽기의 보완점 같은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H 65점 이하는 무조건 한 줄 읽기로 가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 PTE를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위험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PTE 시험 자체에서도 한 줄 읽기는 치트키 같은 눈속임인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처음부터 한 줄 읽기로 연습을 하신다면 분명 지름길이라 생각했던 길이 돌아가는 길이 될 겁니다. PTE 시험 한 번 치는데 들이는 노력과 시간
그리고 40만원이라는 거금을 커버하기엔 한 줄 읽기라는 지름길은 너무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전체 읽기로 점수를 만들었고 한 줄 읽기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한 줄 읽기 시도한 10명 중에 한두 명만 붙어서 그 붙은 사람이 합격 후기를 남기는 거예요. 떨어지면 합격 후기를 쓰지 않겠죠?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전체 읽기가 안 되니까 한 줄 읽기를 할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전체 읽기를 어느 정도 연습하면 한 줄 읽기는 당연히 수월해질 테니까 전체 읽기를 연습하면서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한 줄 읽기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확률에 시험을 맡기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고 그래도 한 줄 읽기에 대해서는 정보를 남겨드려야 하니까 제가 카페에서 보고 유튜브에서도 보고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한 줄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한 줄 읽기는 출제된 문제의 문장들 중에 최소 10단어에서 15단어 정도 되는 단어들로 구성된 읽기 쉬운 한 줄을 골라 그것만 읽는 것을 뜻하는데요. 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쉬운 단어들로 쭉 연결된 10단어 이상을 찾으셔도 돼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문장으로 골라서 하면 뭔가 더 깔끔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 문제를 보시면 문제 자체가 문장이 너무 많고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보이죠. 끝까지 읽는다고 해도 점수가 낮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100% 든다면 이럴 때 한 줄 읽기를 써보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6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되는데 진짜 너무 어려울 때 딱 한두 문제 정도만 한 줄 읽기로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7문제 중에 7문제를 다 한 줄 읽기로 푸시면 정말 망합니다. 그러면 이 긴 문장 중에 어떤 부분을 골라서 해볼까요? 저는 이 문장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문장을 선택함에 있어 긴 글자의 단어가 있으면 피하시고 짧은 글자들로 이루어진 한 줄로 최대 4글자를 넘지 않는 단어들의 문장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영어 발음 F, V, R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단어들도 피하셔야 하고요. 단어 사이사이 띄어쓰기가 어디가 가장 짧은가를 대충 눈대중으로 쭉 훑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문장이 10단어 이상인가도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준비시간 35초 안에 내가 원하는 한 줄을 찾는 데까지 준비시간 35초 중 20초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15초는 이 한 줄 문장을 계속 소리내어 읽는 걸 반복합니다. 본 문제가 시작됐을 때 발음 틀리는 부분이 아예 없어야 하고요. 더듬거리는 것 또한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 줄 읽기를 하는 이유니까요. 또한 내가 선택한 문장에 쉼표가 들어가 있다고 해도 쉼표는 무시하고 막힘없이 쭉 읽으셔야 합니다. 물론 접속사나 강조 역시 따로 구분 없이 쭉 읽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헤르츠, 즉 떨림이 끊어지지 않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찾은 문장의 단어 수가 10단어에서 12단어라면 3초 말이나 4초 초에 끝내고 넥스트를 눌러야 하고요. 13단어에서 15단어는 5초가 되기 전 4초 말에는 넥스트를 누르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빨리 읽다가 틀리면 리딩 점수가 내려가고 이걸 또 4초 안에 안 읽으면 스피킹 점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리딩 점수인 발음을 최우선으로 읽는 선에서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단어가 이응인 어나 인이나 온 같은 단어는 피해야 합니다. 많은 문장들 중에 한 줄만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과 속도 그리고 머뭇거림이 없어야 합니다. RA가 엄청 길어졌네요. 다음으로 RS로 넘어가겠습니다. RS는 듣고 그대로 말하는 문제예요. 이건 계속 듣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유튜브 채널 PT 골드에 가시면 매일 RS 문장 50개에서 100개씩을 올려주니까 매일 1시간씩 운전하실 때도 일하실 때도 꾸준히 듣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게 몇 초 안에 들리는 문장을 그대로 이야기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받아 적으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어 앞 이니셜만 따서 적어놓고 그걸 기억해서 읽는다고 하는데 Most of the student advisors are extremely helpful. 전 그렇게 하니까 처음 적은 이니셜도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냥 문장 앞 첫 주어 동사 정도로 3단어를 써놓고 마지막 목적어를 포함한 3단어는 머리로 기억해서 6단어 정도만 말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3단어에서 4단어 정도를 말하고 플루언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it is very important나 다른 문장을 붙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역시 6단어에서 7단어를 말하고 그 뒤에 어떤 문장들을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RS 문제는 문제를 듣고 답을 할 때 다른 스피킹 문제들과는 다르게 삐 하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문장이 끝나자마자 바로 답해버리면 앞에 주어 동사 쪽이 씹힐 수도 있으니까 1초 정도 고개를 한번 끄덕할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단어는 들었던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웅얼거림 없이 되풀이 없이 고치려 하지 말고 쭉쭉 자신감 있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S는 아래의 기출에서 나오는 문장이나 WFD에 나온 문장도 틈틈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RA 연습도 WFD 연습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RS 연습하실 때 처음엔 아예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0.5배속이나 0.8배속으로 연습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들리기 시작하면 1.2배속으로 그것도 잘 들리기 시작하면은 1.5배속으로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1.0으로 들었을 때 빨리 들었던 것보다 느리게 들려서 도움이 아마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 PTE 시험 처음에 출제되는 RA랑 RS가 제일 까다롭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점수 배점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DY와 RL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제가 어떻게 준비했었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는 템플릿이 통합니다. 만들어진 문장 틀 안에 문제에서 제공하는 키워드만 삽입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통하는 건데요. AI가 채점하는 PTE 시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DI와 RL은 같은 템플릿을 쓰더라고요. 템플릿은 제가 공개할 순 없고 제이슨 PTE 카페나 지미쌤, 윤느님, 예짱님 같은 분들의 템플릿이 많이 공개되어 있고 또 구글에도 이제 서치를 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직접 찾아서 자신에게 맞는 템플릿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도 자신에게 맞는 템플릿이 없다면 M윤이 채점란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 중에 점수가 높게 나오는 템플릿이 있을 거예요. 그걸 그대로 쓰셔도 되고 자신에게 맞는 단어들로 재구성해서 쓰셔도 좋습니다. DI는 보통 3문제에서 4문제, RL은 보통 1문제에서 2문제씩 출제가 된다지만 똑같은 템플릿으로 키워드만 바꿔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인간이 아닌 AI가 채점하는 방식이라 반복되는 템플릿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만약 IELTS처럼 사람이 채점했다면 당연히 이런 괘씸한 너에겐 점수를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꼭 여러 템플릿을 직접 써보고 이게 나에게 맞는 템플릿인지 M윤이나 PTE 플러스에서도 점수를 채점해 보시길 바랍니다. 템플릿 문장 중에 발음이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입에 잘 안 붙는 부분이 있다든지 같은 거요. 꼭 점수가 높게 나오는지 시험 전에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겐 잘 안 맞는 FRV 같은 단어들이 들어간 템플릿은 과감히 버리거나 수정 혹은 다른 템플릿으로 찾아보셔야 하고요. 보이는 그림이나 표를 설명하는 DI나 강의를 듣고 요약하는 RL 문제는 키워드 7개에서 9개 이상을 템플릿에 삽입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일전에 RA와 RS는 만들어진 문장을 읽는 문제이기 때문에 프로넌세이션과 플루언시가 중요하다면 DY와 RL은 이 두 가지 배점을 포함한 컨텐츠 점수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컨텐츠 점수에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키워드인데요. 내가 뽑은 키워드가 얼마나 주제에 적합한 키워드인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산에 대한 주제인데 우주에 대한 키워드를 쓴다면 당연히 컨텐츠 점수가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I는 단어 수준의 높낮이를 평가하지 않고 어려운 단어든 쉬운 단어든 그냥 한 단어로서만 채점을 하니까 미리 내 발음에 적합한 흔한 키워드들을 뽑아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컬러인 경우 발음이 잘 되는 그린, 블루, 블랙 같은 것들을 쓰시면 되고요. 발음 인식이 잘 안 되는 R이 들어간 레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빼시는 게 좋겠죠. 내 발음에 용이한 나라 리스트, 숫자 리스트들도 만들어 놓으면 시험 당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문제 모두 녹음 제한 시간이 40초이니까 한 28초에서 32초쯤 끊는 것이 가장 적당한 시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키워드가 많다면 37초에서 38초에 끊으셔도 되고요. 다만 40초가 다 지나갔을 경우 자동으로 녹음이 중단됩니다. 40초 안에 반드시 문장을 마무리 지어야 하고요. 40초 안에 문제를 넘기지 못하고 녹음이 중단된다 해도 40초까지의 녹음본은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40초 안에 못 풀어서 0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템플릿으로 문제를 풀다가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으면 뽑았던 키워드로 또 반복적으로 템플릿을 돌려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만 키워드를 재사용하실 때 하나에서 7가지 썼으면 다시 하나부터 7까지 순서대로
가야지 역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다음 ASQ로 넘어가겠습니다. 점수 배점이 그리 높지 않지만 1점이 소중한 분들에게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FF 주간 기출 혹은 M유니 월간 기출을 많이 풀어보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출이 별로 안 나왔었는데 기출을 많이 타는 문제 유형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뭐 한 시험당 5문제에서 6문제 중 뭐 한 문제라도 기출이 나오면 재수니까요. 공부 시간 대비 가성비가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ASQ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입니다. 그냥 퀴즈 시간이에요. 뭐 이를 닦을 때 쓰는 게 뭐냐? 답은 칫솔 뭐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데 단수나 복수 또 비슷한 답이 있다면 여러 개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 중에 답이 있으면 정답으로 치는 거죠. 여기까지가 마이크를 쓰는 스피킹 문제였습니다. 스피킹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정한 속도로 말하고 일정한 톤으로 말하고 일정한 발음으로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빨리 말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느리게 말하면 안 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고음으로 말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저음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음은 미국식 발음을 쓰실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식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영국식 발음을 쓰실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영국식으로 읽으셔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T 같은 발음, water라면 water, water, later, later. 미국 발음으로 읽다가 영국 발음으로 읽다가 하면 안 좋습니다. 통일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스피킹은 여기까지 하고 라이팅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이팅 파트로